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로해지곤 했던 유모 씨. 어느 날 밤 잠을 자다가 짜릿한 통증에 화들짝 놀라 잠을 깬 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엉덩이 꼬리뼈 아래를 지나 다리까지 쭉 이어지는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MRI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의 정체는 좌골신경통이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와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끔찍한 통증을 안겨주더니 점차 근육이 위축되고 근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 씨는 감각마비까지 온 뒤에야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정체가 모호한 좌골신경통이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이토록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는 걸까요? 결국 이제 좌골신경통 때문에 이제 수술까지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자, 우리 김경원 원장님. 네. 우리 김경원 원장님이 본 환자들 중에서 가장 심각했던 좌골신경통 환자 어떤 사례였죠? 어떤 분은 통증 자체가 약하게 느끼기도 하지만 정말 자지러질 정도, 아니면 제가 환자분 살갗에서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때린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오실 수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뭐 걷지도 못하고 이제 휠체어 타고 이제 외래를 들어오시거든요. 그런 분들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한 그런 환자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근데 이 앞에 사연에서는 이 좌골신경통 원인이 MRI에서도 안 나왔다고 하셨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좌골신경통 증상을 말하기 때문에 통증 있는 부분에 따라서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되게 많은 경우는 디스크 자체가 돌출돼서 저희가 우리말로 이제 추간판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신경근을 압박하게 되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흔히 말하는 디스크라 그러고요. 또 하나는 협착증, 신경이 좁아져서 오는 증상도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허리를 검사해 보면 허리에서 오는 거니까 알 수 있지만 그 외에 골반이라든가 이상근 증후군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인대에서 오는 통증도 그쪽 좌골 쪽으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MR 찍었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MRI는 다 나오는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요, 이 좌골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런데요, 선생님 있잖아요. 좌골신경통의 가장 큰 원인이 허리 디스크잖아요. 네. 근데 나는요,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허리 진짜 하나도 안 아프고, 그런 이 분들 많아요. 예. 이 엉덩이 쪽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도 허리가 문제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나 다리가 아픈데 왜 자꾸 허리를 검사하려고 그래? 네네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희가 이제 신경이 내려오면서 다리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허리에 신경이 눌려도 다리가 아프실 수 있고, 어머니 말씀대로 다리가 안 좋아도 아프실 수 있는데 허리에서 오는 원인들이 많으니 허리를 검사해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정말 허리를 검사해 보면 병변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 정말 다리에 병변이 있어서 아프신 분들도 정말 드물게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좌골신경통이 뭐 계속 아프고 정말 뭐 죽을 것처럼 아픈 게 정말 하루 종일 아프고 막 그러면 참 문제가 되겠는데, 이게 또 어떨 때는 아팠다가 또 어떨 때는 안 아팠다가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덜 했다가 추우면 아프다가 왔다 갔다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무슨 문제 생기겠어요? 묵혀두면 묵혀두면 안 좋아지죠. 안 좋아지겠죠.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네. 전화는 환자분들이 아파서 그냥 뭐 어느 날 좀 아팠는데 어느 날은 별로 안 아파. 그러면서 지내다 보다가 보니까 뭐 다리 힘도 빠지고 어떤 분은 대소변에 장애도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병을 너무 간과하시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수술까지 진행을 해서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시면 빠른 검진과 진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치료 방법을 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좌골신경통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제가요 다리가 너무 잘 익어 이
땡겨가지고 걸을 때마다 아파요. 아, 또 그리고 쥐가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아, 난 진짜 너무 아파갖고 그냥 엉덩이부터 전기가 그냥 찌르르 통하고 아, 너무 까무러질도록 아파요. 그러면서 엉덩이 쪽에서도 이 뭔가 뜨끈뜨끈하고 뜨거운 느낌도 나고 발가락 끝까지 아프다니까요. 이거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 저는 좌골신경통이 없어가지고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게 엄청난 고통을 유발한다면서요. 근데 이런 건 치료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증상이 굉장히 심한데 제가 환자분들에게 어머니 그 바늘로 그냥 피부를 찌르면 정말 가는 바늘로 찔러도 아픈데 신경이란 굵은 지나가는 그 길 자체가 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느끼시고요. 정확하게 MRI라든가 그 외 검사를 통해서 신경이 눌리는 자리가 병변이 확인된다면 그 부분을 근본적인 해결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신경이 회복을 못하면 변성이 온다거나 거기에 따라서 마비도 온다거나 감각이 저하된다거나 시린다거나 화끈거린다거나 그런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빨리 회복시켜서 치료하는 게 맞는데요. 그런 경우 이제 디스크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협착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신경이 서서히 연세가 드시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자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지가 되면서 점점 신경 안에 굳은 살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은 살 같은 게 점점 자라면서 조금씩 신경을 갉아먹으면서 눌릴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가 굳은 살을 긁어내든 뜯어내든 치료법을 정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근육이라든가 이상근육근 같이 근육이라든가 인대라든가 그쪽에서 이제 통증이 유발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재활이라든가 근육치료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자세를 교정한다거나 그런 운동, 재활요법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니까 정확하게 디스크인지 근육 인대인 건지 아니면 협착증인 건지 정확한 판단하에 치료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근데 이 비수술적으로 해도 이제 재활요법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물리치료가 제일 저희한테 쉽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물리치료만으로도 이 좌골신경통이 나을 수 있어요? 아, 얘기 잘하셨네요. 제가 환자분들께 꼭 이런 말씀 드립니다. 환자분들이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데 어머니 겉가죽에만 아무리 치료한다고 속이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도 속을 치료한 다음에 겉을 치료해 하셔야지 겉가죽에 물리치료하고 겉가죽에 주사 맞는다고 디스크나 협착 속은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술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정말 신경 속에 관을 넣어서 신경을 풀고 나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지 속은 망가져 있는데 겉가죽에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좌골신경통을 보면은 사실 이제 특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학생들, 그리고 운전기사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병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생활 습관 때문에 이제 허리에 병이 생긴 거예요. 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허리 바른 자세를 하게 되면 이런 걸 좀 예방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네요. 어떤 식으로 좀 바른 생활 습관을 하면 이런 디스크가 예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생활 습관 같은 것도 좀 알려주십사 합니다. 제가 꼭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가시는 분에게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어머니, 아버님,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맨바닥에 앉지 마십시오. 등에 지지해 주는 게 없이 바닥에 그냥 퍽퍽 앉게 되면 자꾸 하중을 받습니다. 등에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기댄다거나 그러면 힘이 분산되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저앉게 되시면 그냥 철퍼덕 맞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두 가지를 강조해 드리는데요. 무거운 거를 들고 막 허리를 쓰는 그런 부분. 두 번째, 땅바닥에 앉지 않고 항상 의자 생활하고 좌식 생활한다. 그냥 가부좌처럼 양반 다리고 앉는 것도 뒤에 등받이가 없으면 자꾸 눌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좌식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 알면서도 이게 안 또 되죠. 안 되는 예. 게 딱 그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제가 그래요. 어머니들한테 어머니 이게 큰 돈 들여서 시술하시는데 그 의자 크게 비싸지 않고 아니면 어머니 집에 있는 식탁 의자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어머니나 아버님의 치료를 위해서 시술이라는 부분을 해드리면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순간에 끝나지만 생활을 하시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어머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꼭 말씀드립니다. 사실 뭐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잔소리 같기도 하고 사실 쉽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그런 인테리어만 조금 바꾸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 연세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이렇게 소반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소반은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서 식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안방에다가 이렇게 그냥 저 의자만 놓으시고 텔레비도 살짝 올려놓으세요. 그럼 저절로 앉게 돼 있어요. 아, TV를 올려놓으면 그렇죠. 이렇게 예. 되겠다. 이제 그러면은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 인테리어만 좀 해줘도 이제 그런 걸 막을 수가 있고 사실 그러면 허리뿐만 아니라 무릎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앉는 거 있죠. 네. 우리 많은 어머님들 허리 굽어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허리가 굽어요. 이게 바로 허리 굽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살짝 집에 있는 거 좀 바꿔주셔도 이제 충분히 도움이 이제 될 수가 있고 이제 또 하나는 그냥 좀 안 움직이시잖아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꼭 이래요. 1시간 일하면 1시간 앉아 있으면 한 5분만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좀 스트레칭 하라고. 네. 이제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도움되시거든요. 그 하버드대에서도 이렇게 이걸 발표를 했대요. 자골신고통을 예방하는 예방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요령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운동을 늘리고 코어를 강화하고 뭐 코어라는 거 하는 건 여기 이제 중심에 있는 이 근육이죠. 근육, 예. 네. 그리고 장시간 앉아 있지 말고 체중 관리하고 그다음에 좋은 자세를 생활을 하라. 결국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 하는 거고. 최소한 3개월 정도까지도 계속 아프시면은 꼭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고 또 그 전에 이렇게 아픈 거를 막기 위해서는 바른 생활 습관 그리고 바른 생활 인테리어를 통해서 내 몸이 망가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